지금 홍준표와 유승민과의 설전하고 그래요. 영감탱이. 영감님이라고 했지. 아니 전라도에서 영감탱이라고 해. 그걸 홍준표가 한 말이지. 자기 장인을. 그러니까 상황을 좀 전반적으로 보면요. 홍준표가 분위기를 띄우고 그리고 이번에 NLL 대화와 관련한 수사 이야기가 나오자마자 제가 생각했던 거랑 똑같은 방법으로 김무성이 지금 등장을 하고 있어요. 이제는 보수들이 뭉쳐야 된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 느낌이에요. 그런데 김무성은 명분도 염치도 못 없는 놈이야. 등치에 비하면 정말 비겁한 놈이고 내가 정치적으로 살아남으려면 부끄러움도 뭐도 아무것도 없어. 그나마 유승민은 자기들이 나와가지고 지금 20명이죠. 그때 13명 복당했죠. 그렇죠. 그러니까 33명 정도의 국회의원들이 나왔던 이유가 뭐예요? 박근혜 정권과 완전히 담을 쌓겠다잖아. 그렇죠. 도저히 너 같은 애들은 보수로 인정할 수 없다. 우리는 건강한 보수다. 이렇게 얘기한 거잖아요. 근데 김무성은 자유한국당에 막 돌아가고 싶어요. 유승민은 안 돼. 명분 없이 못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홍준표는 홍준표대로 친박 청산해줄게 하고 계속 꼬시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가장 비열한 수가 오고 가는 게 그런 겁니다. 유승민은 내가 11월달 전당대회에 출마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해놓으니까 김무성이 또는 홍준표가 바른정당 전당대회 전에 우리는 합당할 거야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냥 모욕죽에 가깝죠. 이럴수록 유승민이 많게는 10명, 적게는 뭐 10명 미만의 자기 계보가 있다고 하는데 실제로 바른정당은 이런 분위기라 그러면 저는 정당으로서 가치는 끝나는 거죠. 이제 이렇게 표현하는 분도 있습니다. 뭐냐면은 예전에 한번 봤잖아요. 왜 자유한국당으로 13명이 복당을 하니 국민적 여론은 유승민에게 동정표를 줬었잖아요. 그런 관점으로 보는 분들도 있는데 그런 경우는 민주 진보 세력한테는 가능해요. 자기 심지고 꿋꿋하게 버티는 거. 흔히 말해서 보수 수구 세력이라고 하는 정당들이 한 10석 미만, 이제 원내 교섭 전투도 아니죠. 이 상태에서 버틸 수 있겠냐. 결국에는 다 항복하고 들어가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본다는 것입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구속 만기를 3일 앞두고 다시 구속됐습니다. 재판부는 조금 전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어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이 인정된다며 오는 16일 자정까지였던 박 전 대통령의 구속기간 연장을 결정했습니다. 이번 결정에 따라 박 전 대통령은 재판이 끝나기 전까지 최대 6개월 더, 그러니까 다음해 4월 16일 자정까지 구치소에 머무르게 됩니다. 박근혜 구속기한이 연장이 되면서 박근혜와 친박 인사들을 쳐낼 겁니다. 자유한국당에서. 그래야 통합 명분이 생기거든요. 친박을 방대해서 나갔던 바른정당의 국회의원들이기 때문에 그래야 그 사람들한테 명분을 줄 수 있어요. 기어들어가는 거에 대해서. 그런데 또 이게 친박이라는 이 사람들이 또 가만히 있을 것이냐. 이 사람들도 녹록치 않거든요. 지금은 말빨이 완전히 죽었지만 뒤에서 갖고 있는 힘들은 만만치 않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게 관전 포인트는 자유한국당 내에서 어떤 이전 투구가 벌어질지가 가장 좀 궁금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과연 바른정당에서 그렇게 당대당으로 내지는 기어들어가는 방식으로 간다면 몇 명이나 움직일 것인가. 지금 언론의 예상은 한 10명 정도는 갈 것이다라고 보더라고요. 예, 보통은 이제 10명 정도라고 예상을 하고 있는데 이 10명 정도면 10명이라고 보면 자유한국당이 총 의석이 117석이 되거든요. 그런데 이게 만약에 20명이 다 겨들어갔어. 그럼 127석이 돼서 제1당이 돼요. 그러면 2기 20대 국회에서는 국회의장이 자유한국당이 되죠. 예. 국회의장이 바뀌게 됩니다. 그런 불상사가 생길 수 있고요. 아니, 어차피 이제 정세균 의장은 2년밖에 못하는 거고 2기에서 그렇지 않아도 가져갈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에요. 국회의장은 이제 자유한국당 쪽에서 나올 거라고 보면 이게 이제 자연스럽게 정계 개편의 신호탄이 될 수밖에 그렇죠. 없고. 왜냐하면 전체적으로 상임위원장들 자리도 재분배해야 됩니다. 지금 문제가 굉장히 있기 때문에. 근데 어쨌든 좀 폭넓게 봐야 될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김무성 통합파하고 지금 모정의 홍준표 이하이하고 협상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너네들이 김무성이 들어올 수 있는 명분을 주려면 뭐가 필요하겠냐. 그래서 김무성은 어쨌든 박근혜 정도만 좀 출당을 해주고 최경환 몇 명 누나 부대 애들만 좀 쳐달라. 이런 요구를 하는 건데 그런데 지금 딜레마에 빠져 있어요. 유승민이 방법을 알거든요. 왜 그러냐면 만약에 박근혜를 출당시키고 최경환이나 등등 누나 부대 몇 명 대표적인 애들 출당시킨다 하더라도 당권 보건 소송에 소송을 하면 얘네들이 유지를 계속 할 수가 있어요. 통합해놓고 얘네들도 청산도 못하고 이렇게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지금 박근혜 세력들이나 이명박 세력들이 살아남기 위해서 모든 정보를 누구한테 주냐면 친박들한테 줄 거예요.
그들이 그동안에 우리가 방송했던 온갖 것에 여당의, 지금 야당이죠. 야당의 약점들을 갖고 있을 거란 말이에요. 친박들이. 그냥 죽지 않아요, 얘들이. 자료를 갖고 있을 거라고 막 주겠죠, 지금 자료들을. 그래서 이제 흔들어대기 시작하는데 결국은 제가 볼 때는 박근혜 정도 형식적으로 출당을 시킬 수 있으나 친박들을 퇴출시킬 수는 없다, 당에서. 저는 이렇게 보고, 그러면 이제 명분만 주는 거죠. 출당시키게 들어와라. 그래 놓고 유야무야 갈 수 있고, 그리고 이제 정계 개편으로 확 돌아서 버리면 유승민 이제 좆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맞받아치는 게 뭐냐면 유승민이 나 우리 국민의당도 열어져 있다. 이렇게 하니까 박지원이 이제 뭐 받을 수 있다. 이렇게까지 치고받고 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13일 홍준표 미국 가기 전에 지금 판을 완전히 개판으로 만들겠다는 거, 홍준표가 지금.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전반적으로 한번 흔들어 보는 거예요. 지금 바른정당을. 그런데 여기에서 두 가지를 좀 분석할 필요가 있는데, 그러면 유승민은 정말 들어가기가 싫은가? 아니면 정치적 협상을 위해서 튕기고 있는 것인가? 이 두 개로 볼 수가 있는 거잖아요. 저는 그 후자라고 일단은 보는데, 문제는요, 홍준표는 낯짝이 없어요. 벼룩도 낯짝이 있는데. 그렇죠. 그러니까 무슨 말이든지 막 지르고 거짓말하면 미안하다가 아니라 아니야 버럭 화를 내고 또 그런 짓 하잖아. 낯짝이 없어. 유승민은 낯짝이 있어요. 그래도 그렇게 나왔는데 무슨 명분? 아까 그 말은 친박 정산이 명분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친박 정산이 뭐 일부 뭐 최경환이나 다음에 서청원이나 정도가 나가는 정도로 마무리가 될 것이냐 말 것이냐인데, 중요한 건 홍준표 스타일 때문에 안 된다는 거예요. 홍준표는 상대에 대한 예의가 없어요. 대선 때도 몇 명 빼갔잖아요. 그 대선 중간에. 그러면서 계속 바른정당을, 특히나 유승민을 대상으로 하는 온갖 그 협잡질에 대한 정말 빈정상하는 것들이 있잖아요. 왜 우리가 바른정당이랑 당대당 통합을 하냐? 알아서 기어들어올 텐데. 이런 스탠스였단 말이에요, 지금까지. 요즘 좀 바뀌긴 했지만. 그러니까 유승민이라든지 당에 있는 주요 인사들이 인정하지 않으면, 거기에 대해 동의하지 않으면 결국에는 자유한국당 하고 싶은 놈들이 개별 탈당해갖고 가는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답한 게 이런 거야. 어차피 합쳐질 거예요. 지방선거 전에. 선거에 관련해서 공청회든 뭐든 뭔가 과정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지. 근데 김무성 같은 자들 때문에 그런 거예요. 등치는 근데 되게 가볍고 철삭거린 새끼들은 빨리 가고 싶은데, 유승민은 됐어 지금 전당대로 하자고 하는 말이 무슨 의미겠어요? 우리들 지분 갖고 가겠다는 거거든. 전당대에서 내가 딱 당 대표가 되면, 아직까지는 원내 교섭단체니까 이게 지방선거로 가면 뭐가 있습니까? 공천권이잖아. 그렇죠. 그것들 관련해서 자유한국당의 친박청산이라는 명분도 갖고 들어가겠다고 하는 건데, 김무성 같은 자들은 그냥 빨리 들어가고 싶은 거예요. 내년 6월에 지방선거면요, 그 전에 공천에 관련한 정치 작업들이 엄청 이루어질 거 아니에요. 올 연말과 내년 초에. 그렇죠. 근데 바른정당으로 있으면 안 들어오거든. 자기가 공천해야 되고 막 수금도 좀 뭐 해야 되고 뭐 이건 뭐 불법성이 있기 때문에 뭐라고 말 못하지만. 그러니까 이 상태에서 계속 가고 있는 건데, 일단은 유승민 같은 경우는 만약에 이런 상황이 벌어져서 이제 원내 교섭단체 읽고 정의당 정도 수준으로 전락을 하면 동정표는 받을 거예요. 근데 그게 너무 멀리 남아있어. 선거를 치르기에도. 그리고 지금 의석은 엄청 적은데 지지율이 자유한국당이랑 비슷하다거나 더 높다거나 하면 버틸 명분이 있는데, 자기 당원들 또는 현역 국회의원들 입장에서는 지지율 5%밖에 안 나오는데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말해서 보수를 건강하게 만들자는 모든 것들은 다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그렇지. 잠깐 피난 갔다가 다시 돌아가는 거잖아. 그러면 이런 상태에서 만약에 합당 비슷하게 됐어. 당명도 바꾸겠지. 분려 파업이 나오겠죠. 나오면서도 결국에는 이제 보수라고 하는 애들은 통합이 이렇게 딱 됐어. 그러면 이쪽 세력들은 가만히 있겠느냐, 이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국민의당 중진들, 중진들이라고 해봐야 호남에 우리가 이름 들으면 다 알만한 사람들이겠죠. 이 사람들이 안철수에게 지금 현재 문재인 정부와 연정하자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해요. 물론 안철수는 받기 힘들 제안이겠지만, 이러면서 서로 간의 어떤 그 목적이랄까 방향성이 달라져 가면서 점점점 금이 가고 그런 형태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 부분이 최민희 의원이 전 방송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민주당 입장에서는 굉장히 아픈 부분이 될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지금 민주당에서 뛰쳐나가신 양반들하고 다시 당대당이건 사람 대 사람이건 그런 작업들이 있을 때, 과연 문재인 대통령을 지지하고 민주당을 지지하는 이 핵심 지지층들이 과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쉽게 수긍할 것인가, 아마 내부적으로 많은 진통이 올 거라고 보고요. 그 부분이 사실은 제일 걱정되는 부분이기도 해요. 내홍을 겪을 것이다, 이런 부분이고요. 근데 그것보다도 더 무서운 건 뭐냐면 국민이에요. 그러니까 양당 체제로 다시 지금 재편된다는 거 아닙니까? 만약에 그렇게 되면. 그리고 지금 명종님이 걱정하고 있는 건 현실이에요. 실제로 지역위원장들과 후보군들이 있는데 통합하면 누군가는
희생을 해야죠. 희생을 해야 되기 때문에 쉽지가 않습니다. 지금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은. 그리고 국민은 이 두 당을 합치기를 원치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은 다당제의 명령을 받고 있는 정치권이라야 맞습니다. 그러니까 바른정당과 자유한국당이 통합하려는 건 국민의 염원에 역행하는 것이거든요. 왜 역행이 되냐면 김무성이요, 부산에서 투출되게 생겼어요. 지방선거에서. 지금 제가 지금 분위기로 보면요, 부산에서 국회의원직은 유지할 수는 있으나 김무성, 그러니까 시장이나 구청장 정도까지는 제가 볼 땐 적어도 김무성이 영향력이 미치지 못할 만큼 패배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위기의식을 느끼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어게인 경상도를 부르짖기 위해서 지금 뭉치는 것인데, 그거에 대해서 지금 목이 말라 있는 겁니다. 김무성 지금 부산 사람들 굉장히 분위기 안 좋습니다. 지금 김무성 자유한국당에 대해서. 그러니까 그런데 사실은 TK에서는 말이죠, 버틸 수 있어요. 대선 때 분위기를 한번 봐야 되는데 유승민이 부족해서가 아니고 당의 세를 보는 거거든요. 또 홍준표가 좋아서가 아니고 홍준표가 그래도 국회의원도 더 많이 갖고 있고 그렇죠. 당이 크니까 그리고 원래 그게 큰 집이니까 하는 그런 심리가 있어서. 그렇죠. 그런 건데, 그러니까 그 얘기를 하자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유승민 같은 경우는 대구에서는 좀 챙길 수 있어요. 그러니까 희망이 있는 건데, 그에 반해서 김무성은 부산에서 자신감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큰 집으로 가자는 것인데. 연휴 때 나온 여론조사를 보면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 더불어민주당 지지율이 PK에서 10포인트 이상 올랐어요. 그 밥상에서의, 그러니까 완전히 지금 민주 세력으로서의 영토라고 할까? 여기 지금 회복이 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좀 정말 불안할 그래서 불안한 겁니다. 예. 그래서 그러면 이제 이게 만약에 바른정당과 어떻든 유승민이 자유한국당이 만약에 대통합이 이루어진다면 저는 국민의당도 더불어민주당과 통합을 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에요. 핵심 당원, 핵심 지지자라고 하는 분들의 생각과 일반 국민들의 생각이 다를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거잖아요. 지방선거를 들어갔는데 더불어민주당 입장에서는 그냥 호남 자체는 우리의 영토라고 딱 할 수 있을 정도 뭔가 그게 된 상태에서 PK나 TK를 공략하는 그런 모양새하고, TK 가면 자유한국당하고 싸워야 되고 호남에서는 국민의당하고 싸워야 되고, 실제로 지금 지지율하고는 결과가 상당히 많이 다르게 나올 거예요. 인물 대 인물로 가면. 예를 들어서 정말 유명한 사람이 지금 현재로는 박지원이 전남지사를 나오고,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정치 신인급을 내보냈는데 만약 그게 그 사람이 굉장히 개혁성 있고 막 바람을 일으킬 만한 사람이 아닌 상태로 지지부진 가면 도지사를 또 뺏길 수도 있는 상태가 되는 부분이 있단 말이에요. 더군다나 이게 수도권으로 또 올라오기 시작하면 저쪽에서는 단일 대우로 자유바른당 뭐 이런 식으로 나오고, 이쪽에서는 국민의당과 정의당과 더불어민주당이 또 싸워야 되는 상황 같은 게 오면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지방선거의 승리가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다 보니까 국민들은 디테일하게 모르는 사람들이야. 국민의당으로 가버린 국회의원들의 폐악질 이런 걸 잘 모르는 사람들은 민주세력이 합쳐라, 그래갖고 이겨라 말하는 사람들도 꽤 있는 어떤 퍼센티지가 있기 때문에 핵심 당원들이나 지지자들 입장에서 보면 쟤들 들어오면 또 불난나고 당 안 좋은데라고 생각하지만 거기까지 사람들이 생각 안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민주당 지도부 입장에서 박지원이 그래서 얼마 전 인터뷰에서 그런 얘기 했잖아요. 민주 세력도 합해야 되는데 고민이래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 이 양반은 여당이 되고 싶은가 봐요. 그렇게 봤어. 그래서 이제 그 얘기를 좀 해야 되는데, 어쨌든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이 통합을 하고 국민의당과 더불어민주당이 통합을 하면 그다음에 정의당과 이제 3당 체제로 치르게 되는데, 이때와 그다음에 지금처럼 국민의당과 더불어민주당이 통합하지 않고 국민의당, 더불어민주당, 그다음에 정의당, 그다음에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이 통합된 X당, 이 X당의 4개로 치루어졌을 때 과연 지방선거에서 25개 시도광역을 몇 개나 차지할 거냐라고 물음표를 던져보고, 일단 첫 문제가, 그럼 이 물음표에서 몇 석을 얻어야 우리가 염려하고 있는 문재인 정부 심판이다. 이거는 민심이 문재인 정부를 등 돌렸다, 이렇게 치부되지 않을 만큼 의석수가 몇 개인가부터 저는 정의를 해야 된다. 그러고 나서 이것이 지방선거가 과연 임기 초기에 있는 지방선거가 문재인 정부의 개혁 드라이브를 발목 잡을 만큼의 문재인 정부의 평가로 저들이 몰아세울 것인지, 그 몰아세우는데 그게 50%인 것인지 60%인 것인지 아니면 40%인 것인지 라는 프레임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이 프레임을 일단 분석을 한 후에
우리가 국민의당과 자유한국당, 더불어민주당의 통합 여부가 결정이 판단을 해야 될 텐데 제가 볼 때는요. 국민의당이 너무 가버렸어요. 통합하기에 너무 가버렸어요. 멀어졌죠. 예. 멀어져 버린 겁니다. 멀어져 버린 것이고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국민의당이 광주에서 느끼는 불안감과 김무성이 부산에서 느끼는 불안감은 거의 맞닿아 있어요. 그래서 지금 어쨌든 다 밀어붙이고 양당 체제로 되돌아가려고 하는 건데 이것이 아까 권 PD가 얘기한 것처럼 저는 국민을 믿어야 된다. 딜레마인 측면은 사실 국민의당이 지금 현재로만 보면 무시도 돼요. 근데 만약에 중간에 지방선거가 없다면 국민 여론 믿고 가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근데 지방선거가 있는데 지방선거가 뭐 어떤 영향을 주냐면 기세에 영향을 줄 수 있단 말이에요. 뭐 심하게 표현하면 전석 석권 가능해. 광역까지 포함해가지고 이 분위기대로라면 뭐 바른정당이나 자유한국당 합치지 않는다면 뭐 여러 가지 조건들 다 알겠지만 근데 막상 성적표를 받아봤더니 뭐 자유한국당 정도가 한 6석 이상 가져가 버리고 그러면 승리는 승리인데 승리라고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김치국 마셨던 이런 분위기가 그 기세가 꺾이면 누가 살아나냐면 홍준표가 살아나요. 이제 문재인 인기도 다 끝났네. 자 지금부터 내일도 가자 이렇게 될 수도 있거든요. 전체 큰 틀에서 보면 선거는 무조건 이기고 보는 거예요. 언론이 그 분위기도 만들지만 선거에 진 정당이 좋은 내용 나오는 거 같습니까? 선거에 지면 항상 내용에 빠지고 지지부진해지고 막 당대표가 물러나고 막 이런 상황들이 벌어지잖아요. 그러면 제가 되물어 볼게요. 지방선거 그냥 전체 뺍시다. 빼고 시도광역단위 정도로만 쳤을 때 몇 석 정도를 더불어민주당이 얻어야 문재인 정부의 심판을 받았다. 이렇게 치부할 수 있어요. 아니 이게 기세 싸움이라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나중에.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이 엄청 낮아. 근데 막상 선거에는 인물들이 나가가지고 이겨. 그러면은 광역이 8대 9 이런 식으로 한석 이겨도 엄청난 대승인 거고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이 엄청 높아. 더불어민주당 지지율도 엄청 높은데 그거를 이기지 못하고 예를 들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유명한 사람들 나오는 국민의당이나 자유한국당 그 분위기 속에 선거를 막 치르다 보니까 똑같이 9대 8로 이겼지만 그런 선거는 진 선거예요. 그러니까 상대적 비교가 된다는 거지. 그러니까 이게 딜레마라고 말씀드리는 이유는 어떻게 하면 더불어민주당 전체가 내부적인 불안감을 극복하고 한번 가보자. 뭐 그런 사람들 받아들일 이유가 뭐 있어 하고 누구를 공천하든 간에 심지대로 가서 이겨내면 그것은 한 단계 더 약하는 건데 이게 이제 그냥 옛날 우리가 그냥 예상하는 바대로 국민의당과 또 합당해가지고 또 저쪽에 합당을 했으니까 그런 프레임으로만 갔을 때는 또 어떤 게 오겠느냐. 실제로요. 국민의당의 지금 국회의원들 특히 호남권 국회의원들은 얼마나 들어오고 싶겠어요. 여당 국회의원 하고 싶지. 그렇죠. 그래서 자기들이 공천권도 행사하고 싶지 지방선거에서. 근데 그런 것들을 어떻게 이겨낼 것이냐 관건이라는 말씀드리는 거고 정답은 없어요. 정치하는 사람들이 잘 판단하겠지만 지지자들 입장에서도 뭐 이게 정답이다라고 저는 말할 수 있는 방법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사람들 빼고도 선거 이길 수 있어. 해서 침지 국회 가서 이기면 좋은 거고 못 이기면 도박이 되는 거예요. 분위기 쫙 가라앉고. 원래 정치란 도박인 건데, 그러니까 저는 그러니까 그 바탕에 문재인 대통령이 최근에 얘기했던 프레임과의 전쟁 선언을 한 것도 마찬가지인데, 그리고 임기 초기에 조기식 교수의 분석 자료에 보면 임기 초기는 거의 대부분이 집권 여당이 이겨요. 지방선거가 있다고 한다면. 그러니까 그런 걸 종합적으로 봤을 때 어쨌든 저는 그게 이 정계 개편의 중심이 저 프레임 싸움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프레임이 우리가 지금 결정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저는 이제 현장에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럼 25석 중에 내가 다시 물어보는데 25석 중에 몇 석을 얻으면 문재인 정부가 드라이브를 개혁 드라이브를 성사시킬 수 있고 몇 석을 지면 이미 내임덕 들어갔다 아니면 문재인 정부 중간 심판이다 초기 심판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냐는 겁니다. 이거는 프레임의 문제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만약에 통합을 지금 정계 개편을 들여다보면 이런 시각에서 들여다보면요 저는 안 하는 게 낫다는 거예요. 제가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이 통합을 하면 그들이 20% 30% 나올 것 같아요. 제 손에 장을 짓습니다. 플러스 안 됩니다, 절대. 5% 플러스 뭐 10% 하면 15% 나온다고요? 같이 침몰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왜 그러냐면 앞으로 불거질 범죄 행위들이 그 당 소속 국회의원들이 줄소환될 거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쩔지 말자는 겁니다. 그래서 유승민이 고민하고 있는 것도 저 새끼 들어가봐야 또 줄소환될 텐데 이 고민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아싸리 까놓고 저는 그럼 김무성 씨발새끼는 들어가. 좀 많은 건 들어가고 같이 방해. 들어가고 유승민과 안철수가 하나 더 만들어 씨발. 그리고 전라남북도 국회의원들 더불어민주당 들어와. 난 이렇게 됐으면 난 이건 찬성한다. 왜 그러냐면
지금 이게 국민의당이 오해든 어쩌든 지금 굉장히 문제 제기하고 있는 게 뭐냐면 MB계가 있다는 거잖아요. MB를 좀 청산해야 되는데 더불어민주당 MB계를 받아들여서 또 그 짓을 또 해요? 또 내부 분란 일으키고 안에서 또 뭐 간첩질을 하고 차라리 니네들이 가서 새로운 정치 만들고 여기에서 기존의 정통적인 민주당의 성격을 갖고 있는 사람만 들어와. 그냥 인사하고 들어오고 그렇게 되면 사당 체제로 좀 유지를 했으면 좋겠다는 게 제 생각은 정의당하고 새로운 당 자유한국당하고 더불어민주당 이게 사당 체제로 가야만 저는 국민들이 촛불을 들었을 때 다당 체제로 가라고 했지 양당 체제로 가라고 하지 않았거든요. 양당 체제로 가면 또 이게 나라가 뒤집혀요. 그러니까 그 좀 정확한 팩트는 국민들이 촛불로 사당체로 가라고 한 건 아니고 촛불 이전에 일어난 선거의 결과물이니까. 그러니까 저는 그건 좋아 보이네요. 바른국민당. 그렇죠. 아, 지금 그 얘기하려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호남권에서 원래 좀 그 민주 세력의 적자였거나 이런 사람들은 더불어민주당으로 일부 들어오고. 그렇지. MB 게이트는 뭐야? 치고. 안철수 따라서 바른정당과 합치고. 그렇죠. 그래서 공동대응해야지. 근데 제 생각엔 그래요. 안철수가 유승민하고 같은 당에 있고 싶어 할까요? 그건 아닌 것 같지 않습니까? 실제로 인물 비교됩니다. 우리가 보기엔 유승민은 아무것도 아니야. 정말 막 허접한 지식 갖고 있는 것 같은데 안철수랑 붙여놔봐요. 훨씬 똑똑하잖아요. 근데 반대로 있죠. 더불어민주당 안철수를 붙여놔봐요. 더불어민주당 침몰해버려요. 아, 그건 절대 안 이미 안철수의 철학과 행동이 다 밝혀졌고 더 이상 신비감이 없지 않습니까? 그럼 이게 정계 개편이 돼버리고 나면 바른한국당, 국민바른당, 민주당, 정의당 이렇게 되는 건가요? 확실히 우리가 최근 한 1, 2년을 거치면서 예전의 정치공학적인 거 좀 많이 깨졌어요. 야당들 뭐 합쳐라. 웬걸 선거를 했더니 다당인 게 훨씬 더 유리했어. 뭐 이런 관점으로 바라보면 기존에 있던 마인드로 또 이번에 민주당 합쳐야 되는데 요 느낌만 갖고 있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그래서 선거라는 게 뛰어봐야 아는 부분이 왜 특히 지방선거는 인물론이 강조되거든요. 예를 들어서 저는 이렇게 보는 거거든요. PK의 도지사와 부산시장을 가져온다고 해도 강원도권 날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니까 대장들은 여당이 뽑힌다고 해도 기초단체나 이런 데 내려가면 막 시의회나 또는 시장 군수 이런 사람들은 기존의 당 사람들이 뽑힐 가능성이 되게 높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완전한 승리라고 좀 볼 수는 없지만 이런 건 있죠. 상징성으로 문재인 대통령은 정치적인 뿌리가 호남에게 인정받고 싶어 하지만 자유한국당 부류가 주류로 잡고 있는 PK 출신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문재인 정부 들어서 문재인에 가까웠던 사람들이 부산시장도 하고 경남도지사도 하고 심지어는 구청장들도 하고 대구시장도 하고 대구시장. 뭐 장관이었던 뭐 김부겸 장관 예를 들면 그런 거예요. 그리고 호남도 갖고 있어요. 그러면 실제로 지방 권력이 그렇게 교체가 되면서 문재인 대통령이 지방선거를 기점으로 주류로 올라서는 거예요. 아직까지 비주류야. 솔직히 말씀드리면 대통령이긴 하지만 한시적으로 대통령 자리에서 주류로 가고 있는 거라고. 근데 그 상징성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PK를 다 가져오는 거예요. 더 좋은 거는 문재인 대통령이 측근해야 돼. 그러면서 양대 호남과 영남을 꽉 쥐고 있는 대통령의 리더십은 훨씬 더 강해질 거라는 거죠. 저는 그거 분석은 좀 일부만 동의하는데 대통령의 리더십은 지방선거뿐만 아니라 지금의 국제적 정세나 현재 지금 다시 70%를 입박하고 있어서 그러니까 충분하게 지금 리더십은 전 유지되고 있다고 보는데 그다음에 더더욱이 지금 대통령님이 하려고 하는 것은 지방 분권화 강화거든요. 그런데 지금 지자체장들이 그걸 염원하는 거거든요. 원하는 것이고 거기에서 부응하기 때문에 저는 그러니까 이 프레임이라는 것이 제가 아까 프레임 얘기를 했는데 내년 지방선거가 혼란의 연속일 겁니다. 아마 다당 체제이기 때문에. 근데 불안해. 마치 지방선거에서 집권 여당이 조금 의석수를 적게 가지면 이제 이게 개혁이나 적폐청산에 이게 방해되는 거 아니냐. 이걸로 몰아갔다가는 작살나는 수가 있다. 왜 그러냐면 자유한국당이나 극우 세력들은요. 지자체의원까지 수를 다 더해서 이 프레임을 만들어낼 거거든요. 근데 이 프레임에서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우리 프레임에서 벗어나야 된다. 대통령과 지방선거는 연관이 없다라는 걸 분명히 우리는 지금부터 부르짖어하고 그것이 솔직히 말하면 지금 더불어민주당이 공약하고 있는 완전 국민 경선제로 다른 당이 가게끔 만들어서 완전 국민 경선제로 해서 지역에서 사람들이 뽑혀서 경쟁을 했다라면 그건 받아줘야 되는 거거든요. 그럼 그것이 지금부터 공천을 통한 아까 권 PD가 얘기한
공청을 통한 입지 강화, 지방 권력의 입지 강화 프레임에서 벗어난다고 한다면 이 프레임에 말려들지 않고 국정을 안전하게 유지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보기 때문이에요. 뭐 이런 토론이 뭐 국회에서나 있을 수 있는 토론이라고 보는데 아주 수준 높은 토론이었고요. 문제는 국민들의 어떤 수준은 어느 날 갑자기 올라가지 않습니다. 언론의 위치도 마찬가지고요. 선거 결과는 다른 건 별로 필요 없다고 생각해요. 광역단체장들 누가 얼마나 가져갔느냐예요. 근데 그것이 맞아요. 우리는 피할 수 있다고 피해지는 게 아니에요. 그건 프레임으로 가지 말자가 아니라 당연한 거잖아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질선거를 한 석이라도 이기면 승리한 거고 그렇죠. 거의 다 전석 석권해야 될 그 분위기에서 반밖에 못 먹었다 그러면 실패한 거예요. 더 많이 얻었더라도. 그런 거는 인정해야 될 것 같고요. 알겠습니다. 지금 홍준표와 유승민과의 설전하고 그래요. 영감탱이. 영감님이라고 했지. 아니 전략에서 영감탱이라고 해. 그걸 홍준표가 한 말이지. 자기 장인을. 그러니까 상황을 좀 전반적으로 보면요. 홍준표가 분위기를 띄우고 그리고 이번에 NLL 대화와 관련한 수사 이야기가 나오자마자 제가 생각했던 거랑 똑같은 방법으로 김무성이 지금 등장을 하고 있어요. 이제는 보수들이 뭉쳐야 된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 느낌이에요. 그런데 김무성은 명분도 염치도 못 없는 놈이야. 등치에 비하면 정말 비겁한 놈이고 내가 정치적으로 살아남으려면 부끄러움도 뭐도 아무것도 없어. 그나마 유승민은 자기들이 나와가지고 지금 20명이죠. 그때 13명 복당했죠. 그렇죠. 그러니까 33명 정도의 국회의원들이 나왔던 이유가 뭐예요? 박근혜 정권과 완전히 담을 쌓겠다잖아. 그렇죠. 도저히 너 같은 애들은 보수로 인정할 수 없다. 우리는 건강한 보수다. 이렇게 얘기한 거잖아요. 근데 김무성은 자유한국당에 막 돌아가고 싶어요. 유승민은 안 돼. 명분 없이 못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홍준표는 홍준표대로 친박 청산해줄게 하고 계속 꼬시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가장 비열한 수가 오고 가는 게 그런 겁니다. 유승민은 내가 11월달 전당대회에 출마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해놓으니까 김무성이 또는 홍준표가 바른정당 전당대회 전에 우리는 합당할 거야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냥 모욕죽에 가깝죠. 이럴수록 유승민이 많게는 10명, 적게는 뭐 10명 미만의 자기 계보가 있다고 하는데 실제로 바른정당은 이런 분위기라 그러면 저는 정당으로서 가치는 끝나는 거죠. 이제 이렇게 표현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뭐냐면은 예전에 한번 봤잖아요. 왜 자유한국당으로 13명이 복당을 하니 국민적 여론은 유승민에게 동정표를 줬었잖아요. 그런 관점으로 보는 분들도 있는데 그런 경우는 민주 진보 세력한테는 가능해요. 자기 심지고 꿋꿋하게 버티는 거. 흔히 말해서 보수 수구 세력이라고 하는 정당들이 한 10석 미만, 이제 원내 교섭 전투도 아니죠. 이 상태에서 버틸 수 있겠냐. 결국에는 다 항복하고 들어가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본다는 것입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구속 만기를 3일 앞두고 다시 구속됐습니다. 재판부는 조금 전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어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이 인정된다며 오는 16일 자정까지였던 박 전 대통령의 구속기간 연장을 결정했습니다. 이번 결정에 따라 박 전 대통령은 재판이 끝나기 전까지 최대 6개월 더, 그러니까 다음해 4월 16일 자정까지 구치소에 머무르게 됩니다. 박근혜 구속기한이 연장이 되면서 박근혜와 친박 인사들을 쳐낼 겁니다. 자유한국당에서. 그래야 통합 명분이 생기거든요. 친박을 방대해서 나갔던 바른정당의 국회의원들이기 때문에 그래야 그 사람들한테 명분을 줄 수 있어요. 기어들어가는 거에 대해서. 그런데 또 이게 친박이라는 이 사람들이 또 가만히 있을 것이냐. 이 사람들도 녹록치 않거든요. 지금은 말빨이 완전히 죽었지만 뒤에서 갖고 있는 힘들은 만만치 않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게 관전 포인트는 자유한국당 내에서 어떤 이전 투구가 벌어질지가 가장 좀. 그러니까 무슨 말이든지 막 지르고 거짓말하면 미안하다가 아니라 아니야 버럭 화를 내고 또 그런 짓까지 하잖아. 낯짝이 없어. 유승민은 낯짝이 있어요. 그래도 그렇게 나왔는데 무슨 명분? 아까 그 말은 친박 정산이 명분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친박 정산이 뭐 일부 뭐 최경환이나 다음에 서청원이나 정도가 나가는 정도로 마무리가 될 것이냐 말 것이냐인데 중요한 건 홍준표 스타일 때문에 안 된다는 거예요. 홍준표는 상대에 대한 예의가 없어요. 대선 때도 몇 명 빼갔잖아요. 그 대선 중간에. 그러면서 계속 바른정당을 특히나 유승민을 대상으로 하는 온갖 그 협잡질에 대한 정말 빈정상하는 것들이 있잖아요. 왜 우리가 바른정당이랑 당대당 통합을 하냐? 알아서 기어들어올 텐데. 이런 스탠스였단 말이에요. 지금까지. 요즘 좀 바뀌긴 했지만. 그러니까 유승민이라든지 당에 있는 주요 인사들이 인정하지 않으면 거기에 대해 동의하지 않으면 결국에는 자유한국당 하고 싶은 놈들이 개별 탈당해갖고 가는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답한 게 이런 거야. 어차피 합쳐질 거예요. 지방선거 전에. 선거에 관련해서 공청이든 뭐든 뭔가 과정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지. 근데 김무성 같은 자들 때문에 그런 거예요. 등치는 근데 되게 가볍고 철삭거린 새끼들은 빨리 가고 싶은데 유승민은 아이 됐어. 좀 전당대로 하자고 하는 말이 무슨 의미겠어요? 우리들 지분 갖고 가겠다는 거거든.
전당대회에서 내가 딱 당 대표가 되면 아직까지는 원내 교섭단체니까 이게 지방선거로 가면 뭐가 있습니까? 공천권이잖아. 그렇죠. 그것들 관련해서 자유한국당의 친박청산이라는 명분도 갖고 들어가겠다고 하는 건데 김무성 같은 자들은 그냥 빨리 들어가고 싶은 거예요. 내년 6월에 지방선거면요. 그 전에 공천에 관련한 정치 작업들이 엄청 이루어질 거 아니에요. 올 연말과 내년 초에. 그렇죠. 근데 바른정당으로 대표적인 애들 출당시킨다 하더라도 당권 보건 소송에 소송을 하면 얘네들이 유지를 계속 할 수가 있어요. 통합해놓고 얘네들도 청산도 못하고 이렇게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지금 박근혜 세력들이나 이명박 세력들이 살아남기 위해서 모든 정보를 누구한테 주냐면 친박들한테 줄 거예요. 그들이 그동안에 우리가 방송했던 온갖 것에 여당의, 지금 야당이죠. 야당의 약점들을 갖고 있을 거란 말이에요. 친박들이 그냥 죽지 않아요. 얘들이 자료를 갖고 있을 거라고 막 주겠죠. 지금 자료들을. 그래서 이제 흔들어대기 시작하는데 결국은 제가 볼 때는 박근혜 정도 형식적으로 출당을 시킬 수 있으나 친박들을 퇴출시킬 수는 없다, 당에서. 저는 이렇게 보고, 그러면 이제 명분만 주는 거죠. 출당시키게 들어와라. 그래 놓고 유야무야 갈 수 있고, 그리고 이제 정계 개편으로 확 돌아서 버리면 유승민 이제 좆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맞받아치는 게 뭐냐면 유승민이 나 우리 국민의당도 열어져 있다. 이렇게 하니까 박지원이 이제 뭐 받을 수 있다. 이렇게가 이제 치고받고 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13일 홍준표 미국 가기 전에 지금 판을 완전히 개판으로 만들겠다는 거, 홍준표가 지금.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전반적으로 한번 흔들어 보는 거예요. 지금 바른정당을. 그런데 여기에서 두 가지를 좀 분석할 필요가 있는데 그러면 유승민은 정말 들어가기가 싫은가? 아니면 정치적 협상을 위해서 튕기고 있는 것인가? 이 두 개로 볼 수가 있는 거잖아요. 저는 그 후자라고 일단은 보는데 문제는요. 홍준표는 낯짝이 없어요. 벼룩도 낯짝이 있는데. 그렇죠. 궁금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과연 바른정당에서 그렇게 당대당으로 내지는 기어 들어가는 방식으로 간다면 몇 명이나 움직일 것인가. 지금 언론의 예상은 한 10명 정도는 갈 것이다라고 보더라고요. 예, 보통은 이제 10명 정도라고 예상을 하고 있는데 이 10명 정도면 10명이라고 보면 자유한국당이 총 의석이 117석이 되거든요. 그런데 이게 만약에 20명이 다 겨들어갔어. 그럼 127석이 돼서 제1당이 돼요. 그러면 2기 20대 국회에서는 국회의장이 자유한국당이 되죠. 예. 헐. 국회의장이 바뀌게 됩니다. 그런 불상사가 생길 수 있고요. 아니, 어차피 이제 정세균 의장은 2년밖에 못 하는 거고 2기에서 그렇지 않아도 가져갈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에요. 국회의장은 이제 자유한국당 쪽에서 나올 거라고 보면 이게 이제 자연스럽게 정계 개편의 신호탄이 될 수밖에 그렇죠. 없죠. 왜냐하면 전체적으로 상임위원장들 자리도 재분배해야 됩니다. 지금 문제가 굉장히 있기 때문에. 근데 어쨌든 좀 폭넓게 봐야 될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김무성 통합파하고 지금 모정의 홍준표 이하이하고 협상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너네들이 김무성이 들어올 수 있는 명분을 주려면 뭐가 필요하겠냐. 그래서 김무성은 어쨌든 박근혜 정도만 좀 출당을 해주고 최경환 몇 명 누나 부대 애들만 좀 쳐달라. 이런 요구를 하는 건데 그런데 지금 딜레마에 빠져 있어요. 유승민이 방법을 알거든요. 왜 그러냐면 만약에 박근혜를 출당시키고 최경환이나 등등 누나 부대 몇 명